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생리 주기가 유난히 불규칙하거나 몇 달씩 생리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생리 불순이 아니라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지만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건강플러스 오늘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은 월경 주기마다 하나의 난포가 약 2cm까지 자란 후 배란이 되며 임신이 되지 않으면 2주 후 월경이 시작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작은 난포가 여러 개 발생하지만 하나도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 무월경이나 난임 등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젊은 가임기 여성의 10명 중 1명 정도에서 진단되는 흔한 내분비 질환으로서 난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배란되지 못하여 여성의 내분비 및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주로 젊은 여성분들에게서 월경불순, 무월경, 심한 여드름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내원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방치하면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배란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박진솔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 여성의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로 월경을 들 수 있잖아요. 먼저 우리 몸속에서 월경이 일어나는 과정과 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성에게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월경입니다. 월경 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난소에서 여러 개의 작은 난포들 중에서 한 개가 선택돼서 성숙된 난포로 자라게 됩니다. 이 난포가 일정 시점까지 자라게 되면 성숙된 난포가 되고 여기서 난자가 배출되는데 이것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배란이 된 후 남은 난포에서는 황체로 변하게 되면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 호르몬이 자궁에 영향을 줘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동시에 자궁에서는 난포가 성숙되는 동안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수정된 난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 중에서 만약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내막이 무너져 내리면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월경, 즉 생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정상적인 월경 주기는 기간과 양이 어떻게 될까요? 네, 월경 주기는 생리 시작부터 다음 생리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로 21일에서 35일 사이의 기간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평균 28일 정도를 보입니다. 월경 기간은 생리를 며칠 동안 하느냐로 의미하는데요. 2일에서 6일 정도의 기간이 정상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경 양은 평균 20에서 80ml로 쉽게 생각해서 소주 한 잔에서 한 잔 반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월경의 주기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질환을 의심해야 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에서 흔한 내분비 질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정상적인 배란
월경 주기에서는 한 개의 난포가 선택돼서 그 난포가 성숙된 난포로 자라서 배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란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에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작은 난포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하나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배란이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네. 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경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무월경인 경우가 있고요. 배란이 되지 않아서 난소에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서 여러 가지 건강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월경이 시작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증상을 초래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보통 노테르담 진단 기준을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희발월경 또는 무월경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생리가 드물게 오거나 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안드로겐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음파상에서 특징적으로 다낭성 난소 모양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 내릴 수 있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저희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진단 기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희발월경과 무월경,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자 진단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희발월경은 1년에 8번 미만의 월경과 35일 이상의 주기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무월경은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서 60에서 85%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런 월경 불순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고안드로겐증, 이건 어떤 걸까요? 네, 고안드로겐증이란 남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이 정상적인 여성분들에게서 분비되는 양보다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나 피검사상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다모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평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평가 도구는 털이 나는 위치나 양 등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한국 여성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점 이상인 경우 다모증이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여성분들이 요즘은 왁싱을 하거나 레이저 제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 이렇게 다모증을 보고 진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상승돼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여기서 상승된 수치로 나오게 되면 고안드로겐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드름도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되는 건가요? 네, 여드름이 증상이 있는 경우도 진단은 기준 중에 하나이고요. 성인분들이 보통은 청소년기엔 여드름이 있다가 성인이 되시면서 여드름들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피부과 치료를 하시더라도 여드름이 좀 잘 안 낫는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저희 산부인과 쪽으로 진료를 의뢰해 주셔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진단 기준 중 마지막으로 초음파 검사가 있었는데 초음파상으로는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네, 저희 초음파 검사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진단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초음파상 원래는 한 개의 난포가 크게 성장을 해서 배란을 준비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네. 지금 그림 보시면 작은 크기의 난포들이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하고 있지만 큰 성숙된 난포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 특징적인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초음파상에서 다낭성 난소 모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젊은 여성분들에게서는 다낭성 난소 모양이 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 초음파 모양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다른 진단 기준이 동반된 경우에만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초음파 소견이 검사 시기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물론 정상적으로 건강한 여성분들에게서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초음파상 소견들이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이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검사하든 비슷한 난소 모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매달 찾아오는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찌고 여드름이 심해진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에게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다양하고 명확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에서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을까요? 제가 최근에 생리를 오래 안 하고 있어서 왔어요.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6개월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생리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불규칙하셨을까요? 네, 예전부터 그랬어요. 최근에 살이 많이 찌거나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하진 않았을까요? 여드름도 많이 나고 배 쪽으로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럼 이게 초형 때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으면 혹시 병원 진료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러기도 했고 생리 안 하는 게 편해서 안 갔어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배란 장애로 비정상적인 월경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남성 호르몬 과다로 인해 몸에 털이 많아지는 다모증, 여드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만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주로 허리나 엉덩이를 중심으로 한 복부 비만인 경우가 많다. 이 환자분은 모혈경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여드름과 중심형 비만 증상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초경부터 월경불순이 있었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보신 적이 없고 증상을 다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진단이 다소 늦어진 상태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와 호르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될 경우 월경 유도와 자궁 내막 보호를 위한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 운동 및 생활 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3가지이다. 희발월경이나 무월경의 경우를 비롯해 남성 호르몬 과다증의 경우, 그리고 초음파에서 다낭성 난소 소견을 보일 경우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한다. 호르몬 수치나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혈액 검사도 진행할 수 있다.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을까요? 제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임신이 안 돼서 왔어요. 피임은 따로 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생리 주기는 규칙적인 편이실까요? 아니요, 원래도 불규칙한 편이고 한 2~3달 정도 건너뛴 적도 있어요. 혹시 얼굴이나 몸 쪽에 털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인중이나 턱 쪽에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과식한 적이 있을까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좀 야식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하지 않으면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자궁 내막 증식증을 초래할 수 있고 자궁 내막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임신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대사 이상으로 당뇨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 환자분은 결혼 후 1년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내원하셨습니다. 월경불순 증상 및 다모증 증상이 동반되어 있어 배란장애,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의한 난임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난간 조영술 및 배우자분 정액검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난임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배란 유도제를 포함한 기본적인 난임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완치보다는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치료는 호르몬 조절 약물이나 배란 유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 치료 등 환자의 상태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체중 감량이 핵심적인 치료 요소로 비만 여성의 경우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배란이 회복되고 생리 주기가 정상화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단순히 생리 불순을 넘어서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월경이 계속해서 불순하게 되면 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 임신이 어려워지게 되며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두꺼워질 경우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사증후군,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월경은 난소와 자궁이 건강하다는 기본적인 증거이다. 정상적인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임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에 이상을 호소하는 몸의 신호일 수 있다. 월경 주기 이상이나 체중 증가와 같이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면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질환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아직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알려진 원인들 중에 하나로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 내 발생 경향이 있다고 이전부터 알려져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유전 방식이라든지 명확한 후보 유전자군이 알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체내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인슐린이 몸에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난소가 자극을 받아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과도하게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는 시상하부, 내하수체, 난소의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저희 이 세상하부, 내하수체, 난소 세 가지 축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호르몬을 조절하는데요.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면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이런 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위험 인자가 따로 있을까요? 네, 먼저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발병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만이나 과체중입니다. 체중이 증가할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습관입니다.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의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 이상으로 이어져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인데요. 저희 현대 여성분들 많이 겪으시는 요인들 중에 하나이실 텐데 이 두 가지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생리 불순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위험 인자입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발병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여성에게서 흔한 내분비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유병률은 6에서 15%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5만 1,000명에서 2023년도 6만 7천 명까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청소년 환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요하는데요. 2019년도에 5,900명에서 2023년도 6,300명까지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이나 비만 인구의 증가 그리고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영향으로 인해서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증상에는 먼저 배란장애와 관련된 증상이 있습니다. 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월경, 생리불순, 부정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과다와 관련된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다모증, 여드름, 탈모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만이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체중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만이 심할수록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지게 되고 배란장애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남성 호르몬 과다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인 다모증이 있는데요. 여성의 몸에서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분비되면서 여성의 몸에서 원래 털이 나지 않는 부분인 인중이라든지 턱, 배 쪽이라든지 허벅지 안쪽 등에 굵고 짙은 털이 나는 경우입니다. 사진의 그림처럼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굵은 털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보통 오시기 전에 왁싱이나 레이저 제모 등을 받으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여드름이 있을 수 있고요. 성인형 여드름이 악화되거나 염증성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탈모가 있을 수 있고요. 정수리 부분에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앞쪽 모발선이 뒤쪽으로 후퇴하는 남성형 탈모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증상 중에 하나로 또 비만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꽤 흔한 증상이라고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에게서 비만은 흔하게 동반됩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관련된 대사 이상이 조금 더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복부 비만, 특히 이제 중심형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사과 모양처럼 배 쪽으로 살이 집중되는 경우인데요. 단순히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내장 지방이 증가되어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에 더욱더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국내 여성분들은 서양 여성분들에 비해서 비만율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는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분들에게서 그 비만에 대한 관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하는데 보조적인 검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항물어간 호르몬, 즉 AMH라는 검사입니다. 난소 나이 검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검사이실 텐데요. AMH는 난소의 예비능을 반영하는 호르몬입니다. 주로 임신을 계획하시거나 난소 기능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검사인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는 작은 난포들이 여러 개 자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 AMH의 분비가 늘어나서 정상 여성분들보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에게서는 그 수치가 2배에서 3배까지 높게 측정되고 있어서 진단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앞서 또 청소년들도 많이 이 질환을 앓게 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들은 진단법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네, 청소년기 여아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진단은 더욱더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춘기 시기에는 원래 월경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호르몬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소견도 어릴수록 다낭성 난소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청소년기에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초경후 1년까지는 무배란성 주기로 생각하고 희발월경이 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진단을 내리지는 않고 초경후 2년이 지나도록 희발월경이나 무월경이 지속될 경우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성인과 다른 점은 고안드로겐증이랑 지속적인 배란장애 두 가지를 모두 보이는 경우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청소년기에는 진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 여아에서 진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때 바로 이제 아니다 진단을 내리지 않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이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 및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혹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또 다른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도 있을까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단순히 생리불순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난임, 자궁 내막암,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대사증후군, 비만 등의 내과적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합병증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난임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배란이 잘 안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난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되면서 자연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이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임신의 확률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진단과 치료를 한다면 방치되지만 않는다면 임신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합병증으로 자궁 내막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에게서는 자궁 내막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모배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자궁의 안쪽 자궁 내막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되고요. 이 자극을 억제시켜줄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궁 내막이 초음파 사진처럼 많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런 두꺼워진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여성분들보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3배에서 6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연관된 자궁 내막암은 일반 자궁 내막암 환자분들보다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내과적인 합병증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합병증들이 있을까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 내과적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체내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더욱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2 당뇨병이 일반 여성분들보다 5배에서 7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살이 찔 위험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상 지질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 이런 대사증후군이 이제 지속될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에게서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도가 일반 여성분들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받았는데 치료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선은 월경 주기가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 앞서 말했던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통 평생 치료를 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거는 아니시고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난포의 개수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호전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생리 주기가 일정하게 돌아오실 때까지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개별화된 치료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치료 목표는 보통 이제 월경 불순이라든지 안드로겐 과다증으로 인한 증상들의 완화, 그리고 난임,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난임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네,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저희 원래 체중에서 한 5% 정도의 체중만 감량하게 돼도 대사 기능이라든지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면서 배란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리가 돌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조절 면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하루 섭취 열량을 감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드시던 식사량에서 30% 정도를 줄이거나 500에서 750kcal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고려하고요. 운동은 주당 150분가량의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나 75분가량의 격렬한 강도의 운동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른 분들은 운동 안 해도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마른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에게서도 운동을 하며 꼭 체중 감량의 목표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른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에게서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 외에 또 다른 치료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경구피임약이 있을 수 있고요. 경구피임약은 자궁 내막의 보호 및 규칙적으로 월경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고 약제에 따라서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 여드름이나 다무증 등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분들에게서 월경 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황체 호르몬 물질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네보노게스트의 자궁 내 장치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장치를 자궁 안쪽에 삽입해서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경구피임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거나 다무증, 여드름 등의 남성 호르몬 과다 증세가 없고 불규칙한 월경만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메트포민이라는 약물을 체중이나 대사 이상 치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메트포민이란 약물은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BMI가 25 이상인 성인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에게서는 체중과 대사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무증 치료로는 미용 치료나 경구 피임약 치료를 1차 치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1차 치료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행해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항안드로겐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 중에 임신을 원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접근해야 될까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앞서 말했듯이 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구배란 유도제를 먼저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구배란 유도제를 복용하시고 나서 외래에 방문하시면서 초음파를 통해서 난포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일정 시점이 되면 배란을 유도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경구 배란 유도제만으로도 임신에 성공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경구 배란 유도제를 먹어도 난포가 잘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사제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주사제를 쓸 경우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다른 난임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보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구 배란 유도제나 주사제를 써서 배란을 유도하는 것을 통한 난임 치료를 시행했을 때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알려주시면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리불순, 무월경, 난임 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난소에 여러 개의 작은 난포가 생기지만 성숙되지 못해서 무월경, 여드름, 다무증, 탈모 등의 증상이 일어나는 질병이고요. 방치되게 될 경우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난임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으로 개별화된 치료와 장기적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특별한 원인이 없이 살이 찐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대답은 O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호르몬 불균형이랑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몸에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주기가 불규칙하신 분들에게서 체중이 너무 빨리 느는 것 같다, 쉽게 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며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해보고 관련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면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대답은 X입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식이 제한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 혈당이 조금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적은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여러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른 사람은 다낭성 난소증에 걸리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대답은 X입니다. 체중과 관련 없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마른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체형이 있지라도 내장 지방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르다고 해서 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생리불순이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좀 동반되어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는 서양에 비해서 마른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완치가 어렵다. O일까요, X일까요? 대답은 O입니다. 단기간에 빨리 완치를 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니고요.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호전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이 대답에는 세모 드리고 싶은데요. 네. 경구피임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질환 자체를 완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모 드렸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저에게도 유전이 될까요? 네, 어느 정도 유전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질병입니다. 실제로 어머니나 자매분들 중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본인에게서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발생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유전 질환은 아니고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특히나 생리불순이 있을 때 꼭 산부인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초음파 검사 등의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에 임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경구피임약은 일시적으로 배란을 억제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복용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임신은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피임약 자체가 임신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불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리 주기를 규칙적으로 바로 잡아주고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배란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약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자연적으로 배란이 재개되기 때문에 임신 계획하실 때 약물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네모다. 어떻게 하시겠나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숨은 경고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리불순이나 체중 증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증상들이기는 하지만 방치하게 되고 오래되게 될 경우 여러 심각한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 같은데요. 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체중 관리라든지 건강한 식습관을 하라고 보내는 신호인 것 같아서 숨은 경고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박진솔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만나보실 텐데요.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물리치료사 승호연입니다. 혹시 목이 자꾸 뻐근하고 어깨가 묵직하신가요? 허리까지 아프다면 과연 그 부위들만의 문제일까요? 의외로 흉추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어있는 흉추를 풀어주고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폼롤러를 이용한 흉추 신전 운동입니다. 폼롤러를 바닥에 놔주시고 등 뒤에 폼롤러를 위치시켜준 다음 발과 엉덩이는 안정적으로 잘 지지해 주신 다음 양손은 깍지를 껴서 목 뒤를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천천히 몸이 뒤로 젖혀질 수 있도록 쭉 가주시고 끝범위에서 5초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온 다음 폼롤러 위치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다시 목을 받쳐주시고 끝범위까지 가서 5초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흉추는 긴 척추뼈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스트레칭을 한다고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이 효과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날개뼈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뒤로 신전하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오픈북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베개를 두시고 옆으로 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관절과 무릎은 90도 구부려 주시고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빠지지 않게 잘 정렬해 주신 다음 양손을 마주 잡고 위에 있는 손을 반대쪽으로 천천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갈 수 있는 범위까지 가서 끝범위에서 5초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이 돌 때 몸통의 정렬이 틀어지면서 다리가 뜨거나 골반이 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복부에 살짝 힘을 준 상태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손끝을 계속 따라가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캣카우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시작 자세는 네발기기 자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어깨 아래에 위치해 주시고 무릎은 골반 아래에 잘 위치시켜 주신 다음 천천히 척추 전체를 안쪽으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쭉 갔다가 반대로 등을 위로 말아 올리면서 고개도 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0회 3세트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3회에서 5회 반복해 주세요. 네 번째 운동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바늘 꿰기 운동입니다. 시작 자세는 방금 했던 운동과 동일하게 네발기기 자세에서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배에 살짝 긴장감을 주고 척추의 정렬을 잘 맞춰주신 다음 한쪽 팔을 쭉 들어 올렸다가 반대쪽 팔 사이로 쭉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팔을 올려줄 때 정렬이 틀어지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상태에 다시 안쪽으로 회전시켜 줄 때도 처음 정렬이 틀어지지 않는 상태로 쭉 스트레칭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평소에 요통이 있으신 분들, 그렇지만 허리 주변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칭을 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흉추의 움직임을 같이 회복시켜주면 통증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벽 천사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벽에 기대서 하는 운동인데요. 먼저 발은 벽보다 살짝 떨어질 수 있게 앞으로 빼주시고 엉덩이와 등을 벽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와 팔꿈치는 90도 굴곡시켜주신 상태에서 팔을 Y자가 될 수 있게 쭉 올려주셨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에서 주의하실 점은 팔을 들어 올리면서 어깨가 같이 따라 올라간다거나 혹은 팔이 올라갈 때 몸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처음 자세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저와 함께 오늘 운동해 보니까 굽어있던 등이 쭉 펴지는 유연한 느낌이 드시나요?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시행해 주세요. 그럼 안녕!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